연방정부의 새 모기지 수수료 규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수수료가 인상되고 반면에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수수료를 적게 내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LA 지역의 한 한인 노부부 저택에서 강도들이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증거인멸을 위해 표백제까지 사용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급증하는 차량 절도 사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위치 추적 제품인 에어태그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한 한인 남성이 무면허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다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40년 가까이 델리 가게를 운영해온 한인 부부가 감동적인 은퇴식을 맞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골이었던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마지막 영업날 모두 모여 깜짝 공연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첫 소식입니다. 위태로웠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은행 파산인데요. 은행권 위기가 거의 끝났다는 평가와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경고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는 뉴욕 증시 개장 전인 현지 시각 월요일 새벽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폐쇄하고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 1,039억 달러, 우리 돈 약 139조 원을 전부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8개 주에 위치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84개 지점은 1일부터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미국 내 14위권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이어지며 주가가 한 달 새 97%까지 폭락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인수하면서 일단 은행권 전반으로 위기가 번지는 건 막았다는 안도가 나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켰다며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JP Morgan has agreed to take over the deposits, but for the average person, this has never been a problem, and it won't be going forward either. 하지만 올해에만 은행 4곳이 파산하면서 은행권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First Republic Bank is not the first canary in the mine, but there are canaries that are now feed up. And those include things like Silicon Valley Bank, Signature Bank. And I think the negative is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a series of things that we were worried would happen with all these Fed rate increases. 연준은 오는 3일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해 마지막으로 0.25%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인수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높은 금리의 압박이 여전한 만큼 은행권 위기의 불씨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한미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시사하며 반발하자 연방정부가 대화를 강조하면서 진정시켰습니다. 중국의 반발에는 과잉 반응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두고 북한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외교의 길이 열려 있다면서 북한을 진정시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Both president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remain steadfast in their pursuit of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두 나라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고 억제력의 제2의 임무, 즉 핵 공격에 대한 반격에 더 완벽해야 할 거란 말로 핵 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한국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중대한 기회였다면서 중국이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And so there's no reason for the PRC to overreact or to turn this into something that it's not.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중국 가까이에 핵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미 동맹이 더 이상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안보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并不是为了回应韩国，而是要达到自己的战略目标。美国在政策导向上留有极大的主动性。 외교적 화법을 구사하는 국무부는 비교적 부드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층 강화된 확장 억제가 이달 중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실제로 구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연방정부의 새 몰기지 수수료 규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신청 시 신용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새 규정에 따르면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수수료가 올라가고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늘부터 도입한 새 모기지 수수료 규정입니다. 크레딧 점수가 최저 수준에 가까운 640점인 사람이 주택 구입 시 계약금인 다운페이를 20% 지불하고 나머진 융자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는 2.25%로 기존보다 0.7%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최상 등급이라 할 수 있는 740점인 사람이 같은 조건의 다운페이를 하고 융자를 받을 경우 수수료 부과율은 기존보다 0.37%가량 늘어났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수수료가 줄어들고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수수료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융자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잖아요. 특히 크레딧이 낮은 저소득층들이 그 비용들을 좀 절감해줘서 주택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게 적게 다운페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비용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도 비용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한테 배려된 것 같고. 반발이 커지자 당국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수수료 총액에선 결국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서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정으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또 가뜩이나 매매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노부부 저택에 괴한이 침입해 수시간 동안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9일 저녁 8시쯤 베레어 지역의 한 가정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인 한인 부부는 TV를 시청하고 있다 들이닥친 강도들에게 묶임을 당한 뒤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d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re were 3 to 4 masked male suspects armed with unknown type handguns. And they entered the home, bound the victim's wrists and ankles, demanded property and removed the victim's property. LA 지역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진 베레어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We felt violated, afraid, and we have kids playing around here, and so we were just worried. There's nowhere safe if you're up the hill, down in the flats of Beverly Hills, wherever you are, it's definitely going to be some kind of crime happening. They are Korean Americans, yes, I believe so. They're very quiet, they're an elderly couple. They were at home when this happened, and they were...
too much people try to make sure your doors are locked and you have the proper security. And of course you have all rights to bear arms to protect your home if you're legally able to carry a firearm. 용의자들은 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이고 증거 인멸을 위해 표백제까지 사용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 확보 등 용의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차량 절도를 막기 위해 위치 추정용 장치인 애플 에어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차주에게 애플의 분실물 추적 장치인 에어태그를 500개 배포하고 에어태그를 차량 안에 숨겨두면 경찰들이 도난 차량을 찾기도 수월하다며 보다 안전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인 소지품에도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절도와 도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올해에만 뉴욕시의 차량 절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hen our city faces an issue like car theft, in this case the proliferation of auto theft, we find a creative strategic way to correct the issue. Like new technology that Mayor rolls out, our Star Chase, and now air tags redeployed in an innovative way. 특히 올해에만 절도 범죄가 200건 이상 발생한 브롱스 지역에는 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에어태그 500개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추적 장치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리버사이드의 한 한의원에서 무면허로 마사지를 해온 한인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에 따르면 아내와 함께 힐링트리 한의원 웰리스 센터를 운영하던 애나하임 힐즈 출신의 67세 남성 모정식 씨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모 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마사지 치료사 면허증 없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부는 플러튼에 위치한 하임 힐링 센터라는 두 번째 마사지 샵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모 씨는 보석금 7만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LA 지역 프리웨이 고가도로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MBC 보도에 따르면 LA 소방당국은 지난 4월 27일 오후 1시 30분쯤 LA 공항 인근 웨체스터 지역 405번 프리웨이와 105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에서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세더게이트 파트너스의 공동 설립자인 48세 한인 남성 션 박 씨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박 씨가 고가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더게이트 파트너스는 미 서부 지역에 중점을 둔 투자 회사로 박 씨는 이곳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주 다시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대형 한랭 전선이 찾아오면서 오늘 새벽부터 LA를 비롯해 일부 지역은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은 60도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 LA 대부분 지역에서 0.25인치에서 0.5인치가량의 비가 내리고 5,500피트 이상의 산간 지역에는 4인치에서 최대 8인치가량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엔텔로펠리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도 오늘 밤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주말부터 기온이 다시 70도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한인 부부가 40년 가까이 운영해온 델리 가게가 문을 닫자 단골 손님이었던 브로드웨이 배우와 스태프들이 뜻깊은 송별의 자리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인 71세 김정민 씨는 뉴욕 웨스트 44번가에서
1984년 스타라이트 델리 음식점을 열었고 이후 3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개업 날부터 주 7일 동안 14시간씩 한결같이 가게를 운영해 왔으며 덕분에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즐겨 찾는 단골집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업 소식을 접한 브로드웨이 스태프들은 한인 부부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마지막 영업날 모두 모여 노래를 선물하고 감사 메시지를 담은 액자와 17,800여 달러의 깜짝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We have a retirement gift for you. $17,800. I never think about this kind of moment in my life. So I will never forget this moment. I really appreciate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김 씨는 뉴욕의 높은 렌트비와 팬데믹 여파 그리고 고령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은퇴 후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자산 규모가 한인은행 가운데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 PCB뱅크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주요 한인은행 6곳의 1분기 실적에 따르면 뱅크 오브 호프의 자산은 205억 6,88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은행 자산이 2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뱅크 오브 호프가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해 대비 주요 한인은행 6곳의 전체 순이익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미은행과 PCB은행만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AI의 발달로 향후 5년 동안 수천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가 전 세계 8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8,300만 개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1,4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전 세계 일자리의 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WEF 측은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AI로 인해 매표소 직원, 기록 보관, 계산원 등 2,6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앞으로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진단하고 AI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가나 과학자, 기계학습 전문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 등에 대한 고용은 향후 5년 동안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살인사건 등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테네시주의 멤피스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 허브가 미 전역의 45개 대도시에 지난 3년 동안 인구당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비율을 점수로 나타낸 결과 테네시주 멤피스시가 총점 94점으로 45개 대도시 가운데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가 87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와 워싱턴 DC가 각각 67점과 64점을 기록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미 전역에서 가장 살인사건 비율이 적은 도시는 19점을 받은 버지니아주 노퍽으로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10점대를 기록하면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분석됐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취임 이후 최초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며 북한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안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게 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방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기시다 총리 방한을 희망했다면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 총리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9일부터 21일 사이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G7 기간 중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이 여당 최고위원에게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태영호 위원 녹취에 따르면 태 의원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고 왔다며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다. 녹취 내용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저녁 의원회관 사무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을 만났다고 한 날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이진복 수석한테 다음과 같은 지적을 당했다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최고위원 발언을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을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문제고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진복 수석한테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보고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도. 이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이 공천과 연관지어 거듭 거론했다고 태 의원은 전했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들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태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태 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한 MBC의 질문에 본인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진복 수석이 공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공천 관련 발언도 한일 관계 관련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겨냥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시간표대로 수사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면서 검찰을 향해 자신을 먼저 조사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귀국 닷새 만에 검찰이 집과 후원 조직을 압수수색하며 자신을 직접 겨냥하자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정치적인 대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다고 밝혀왔다며 송 전 대표가 출석해도 조사 없이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엔 지난 2003년 대선 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나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로 수사 대상이 됐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 중 일방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은 자금 전달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도 2021년 당시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여러 명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50만 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해온 9,400만 원 이외에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자금이 추가로 전당대회에 쓰였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반토막 나면서 수출 감소가 4월에도 이어졌습니다. 무역 적자도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적자 폭은 그나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4.2% 감소한 4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41% 감소한 건데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든 탓이 컸습니다. 다행인 건 자동차와 선박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자동차 수출액은 석 달 연속 5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유 같은 에너지 수입 감소로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3.3% 줄어든 522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4월에도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4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 기록입니다. 다행인 건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액이 좀 빠르게 줄고 있어서 이런 무역 수지 적자 혹은 좀 감소할 거고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출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높다고 보입니다. 수출 부진의 사슬을 끊으려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하는데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감산 동참으로 2분기부터 재고도 줄고 가격 하락세도 둔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 문제가 3분기 이후 개선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회복 시점도 변수입니다. 정부도 하반기엔 반도체 수출이 일부 회복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프랑스에서 노동절을 맞아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시위가 과열되면서 폭력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폭죽 등을 던지자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 등을 쏘며 맞섭니다. 노동절을 맞아 수도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의 300곳 넘는 지역에서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은 정부 집계보다 3배 많은 23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이번 시위로 현장에서 최소 291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법을 공포했습니다. 멈춰선 열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에서 현지 시간 1일 오전 선로 폭발 사고가 나 화물 열차가 탈선한 건데요.
현지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폭발 장치가 터져 화물 열차가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는데요. 전쟁 시작 이후 시설물이 공격받아 파괴된 사실을 러시아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선 밤새 송전 철탑 1개가 폭파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다른 송전 철탑 주변에서는 폭발 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난 2월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한 가운데 이번엔 중국 사막에서 대형 군용 비행선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라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중국 신장 지역 외곽의 사막지대에 있는 군기지에서 찍힌 이미지를 보면 1km 길이 활주로에 31m 정도 되는 중국군 비행선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항공우주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비행선은 하늘의 잠수함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고요. CNN은 이 비행선은 중국의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힘차게 발을 맞춰 행진합니다. 모형 총을 든 채 앞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이들도 보이고요. 부모들은 관중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 예이스크 지역에서 올해 처음 열린 어린이 행사인데요. 참가한 지역 유치원들은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절도 있는 동작 등 제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에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 수업이나 군사교육 등을 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 군이 지난해 12월 이후에만 10만 명이나 숨지거나 다쳤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2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거의 절반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군인이라고 하고요. 이들 중 대다수는 충분한 훈련 없이 전투에 투입된 죄수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월 49유로, 우리 돈 7만 2천 원 정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는데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수백 유로에 달하는 교통비를 아낄 수 있고 독일을 찾는 여행객들도 저렴하게 곳곳에 여행할 수 있어 이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0만 장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티켓 구입을 위해 구매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가 하면 독일 철도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yu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눈 부분이 바로 왜 요즘에 와서 문제들이 너무 많은 발생이 나냐, 우리 차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하는 레몬법이 왜 이렇게 핫됐냐라는 질문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한 게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모든 주들 플러스 유럽 다른 다 네이션이 2035년 에스티메이트 타임으로 빨리 전기차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sensory movement computerization이 develop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발상해가지고 baby generation에서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레몬 차들이 많다, 문제 있는 차들이 많은 발생이 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1년 반서부터 2년 동안에 모든 프로덕션이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 있는 기간에 파트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지금 와서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내가 딜러십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3시간 안으로 고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3주, 3개월, 어떨 때는 7개월, 1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파트가 없습니다.
레몬법에서는 그렇지만 소비자들한테 있는 억울한 상태에 있을 때는 분명히 보상을 받게 하시고 그 보상이 차값의 3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레몬법에 소비자 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빨리 조그마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문제가 다 틀렸어도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들은 이거를 늦추지 마시고 빨리 가서 차 수리를 기록하면서 증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는 거 차값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왜 코로나 다음에 레몬이 많아진 이유는 왜냐하면 분명히 차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차 딜러에 가서 수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노노카가 없습니다. 이제는 노노카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똑같이 파트가 없고 차들을 만드는 게 리덕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비자들이 바로 더 크게 힘든 상황이 오는 거가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주 부산 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러온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누리꾼이 어린 딸을 잃은 심정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순식간에 게시판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을 부산 영도구 스쿨존 사고 피해자의 아버지라 밝힌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사고 기사에서 A양이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에 대해 기억하고 싶어 글을 적게 됐다고 입을 뗐습니다. 올해 10살이 됐던 아이는 사랑해라고 자주 말해주었고 엄마에게 와서 안아달라고 강아지처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너무나도 행복했다는데요. 그런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 생일 선물도 미리 준비했는데 이제 전해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딸아이가 손에 박힌 작은 가시가 아프다며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가 이런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아팠을지 가슴이 찢어진다며 비통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음이 아파 도저히 글을 끝까지 못 읽겠다며 함께 아파하고 위로했는데요. 동시에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분노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도대체 오토바이에 몇 사람이 타 있는 거죠? 얼핏 3명 같은데 잘 보면 한쪽 면에 다리가 넷이죠. 오토바이 한 대에 4명이나 타고 있었네요. 10대 학생들로 보이는데요. 오토바이에 달린 배달박스에는 뭘 쳐다보냐며 비속어와 욕설 섞인 글로 도배돼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이건 너무하다면서 다른 사람이 다칠까 봐 더 화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캔맥주 뚜껑을 따면 캔 윗부분 덮개가 통째로 사라지면서 그대로 맥주잔처럼 변하네요. 한 외국 맥주업체가 이달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인데 국내 일부 창고형 마트에서 미리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물량이 동나는 오픈런이 생길 만큼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는데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 구매에 실패했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똑같은 캔맥주인데 저렇게까지 열광할 일인가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은 중국에서는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주요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청하는 여행객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를 맞이한 중국 곳곳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바닥에서 수십 명의 남성이 뒤엉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곳은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황산의 한 공중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세면대와 대용량 휴지도 보이죠. 관광객이 몰려 호텔을 예약하지 못했거나 제때 산에 내려가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저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여행을 가야 하냐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가 보이는데요. 차량 속도에 맞춰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내 친구가 저기 있다면서 뒷자리 승객에게 먹이를 주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을 승객에게 알려줬고요.
이승객 배운 대로 택시 밖으로 손을 내밀어 날아오는 까마귀에게 간식을 주네요. 아일랜드에 사는 이 여성 승객은 차를 몰다 타이어가 터져버려서 최악의 퇴근길이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탔다는데요. 색다른 경험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저 택시를 타고 싶다면서 직접 겪어보고 싶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